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국민 경제독립 프로젝트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마지막 제3부로 액션 플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문맹 탈출을 위한 액션 플랜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째, 주식 투자, 연금 제도부터 이용하라 입니다. 먼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DB형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DB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DC형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설득하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DC형을 택해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은퇴할 연수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주식형 펀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 제도를 추가로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데요. 이는 재직 중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연 300만 원을 채워야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연 300만 원 이상을 채우도록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투자의 구체적인 순서는 먼저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채웁니다. 계좌 개설은 증권회사나 그 펀드를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판매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투자하고 싶은 펀드를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펀드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더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IRP 계좌를 통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IRP 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IRP 계좌에 축적된 금액 가운데 주식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 70%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펀드의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과 IRP 계좌의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웠으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1,1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월급의 10%는 무조건 떼어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빚지지 말아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자가 되려면 금융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다시 사교육비에 과다한 투자를 비판합니다. 엄청난 사교육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무턱대고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양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시험만 잘 치는 기계로 만들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부자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저자는 돈의 중요성과 자본주의의 핵심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언제까지 취업에만 목을 맬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평생 노동자로 살 것인가, 자본가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돈을 벌길 바랍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직업 선호도를 물어보면요. 약 40% 이상이 창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들이라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한국은 창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지런하고 영리한 뇌의 근성을 말하는데요. 그런 좋은 내면의 조건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어느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까 하는 말에 저자는 당연히 주식 투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은 확장성과 성장성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만 부동산은 그런 확장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30년 전에 50평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30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땅이 100평이 되고 200평이 되지는 않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 땅값이 오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주식 오름에 비할 바가 아닌데요. 주식은 단기간 내에 가격 변동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했을 경우 1만 %에서 500만 %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3부로 나눠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돈과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금융의 본질을 알고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당장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 총 3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